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5일 태국 뉴스입니다. 타파니 관광청장은 내년 중국인 관광객 8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태국을 찾을 중국인 관광객 수는 340에서 35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당초 목표 400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국은 내년 2월 29일 만료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30일 무비자 제도를 90일로 늘리고 이를 연장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일까지 방콕 지상철 사남파오역 인근의 경기장에서는 프린세스컵 승마대회가 열립니다. 경기장 인근에는 푸드트럭과 지역 특산품, 벼룩시장이 함께 열린다면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가 14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아세안과 일본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에 참석을 목적으로 아세안과 일본의 관계 강화와 경제 외교를 초점으로 태국의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미래 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폼탄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태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3개년 국병무역 전략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3년 안에 국병무역 규모를 2조바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과 디지털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필리핀과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국병검무소에 국병무역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TT주 유소를 운영하는 PTT 오어사는 국민들에 대한 새해 선물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0일간 유류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까오클라이당의 전 대표인 피타 씨는 세타 정부의 10일간 성공과 실패 사례를 들면서 많은 문제를 개선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태로 노동자들을 신속히 철수시킨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전 국민에게 1만 밭을 지급하는 계획에서는 자금 확보가 더뎌지면서 연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생계비를 줄여주는 대책은 단편적인 대응보다 장기적인 대응을 소프트 파워 진흥 정책에는 크게 생각하고 작게 행동을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타 씨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공로를 인정한다면서 잘된 일이라면 계속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세타 총리는 도쿄의 호텔에서 일본 자동차 7개사의 대표들과 만나 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태국이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는 있지만 기존 내연차 산업도 충분히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타이만과 안다만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 프로젝트에 일본 민간 기업도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태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상승하자 기초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의 대책 마련과 예방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대책안에는 당국이 정한 오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수업 중단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은 개정된 형법으로 성폭행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은 15년에서 20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해지며 30에서 40만 바트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누틴 내무부 장관은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당국은 사고 예방 활동과 도로와 환경적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 후에는 지원 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세계 상위권으로 당국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12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방콕시는 시민과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 12개 버스 노선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리아 교통부 장관은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로또를 비롯한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운행 전 음주와 약물 검사, 체온 측정 등이 실시되며 차량에는 CCTV와 위치 추적 장치가 설치됩니다. 또 과속금지와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 금지와 역주행 금지,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과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연말연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약 1,500만 명이 될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와 소프트파워위원회, 민간 기업들이 태국의 소프트파워와 지적재산권을 세계로 알려 태국에 연간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소득 창출 규모는 연간 400억 바트에 이를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음식 평론가들의 리뷰와 전 세계 음식 정보를 수집하는 테이스트 아틀라스라는 웹사이트는 세계 최고 요리 순위에 태국을 17위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1위는 이탈리아, 2위 일본, 3위 그리스, 4위 포르투갈, 5위 중국이었으며 한국 음식은 18위에 올랐습니다. 세타 총리는 40회 모터엑스포 행사를 언급하며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터엑스포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53,248대, 오토바이는 7,373대였는데 이중 내연 기관 차량이 61.6%, 전기차가 38.4%였습니다. 스타 총리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물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소각 행위자에 대해 체포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매연을 내뿜는 차량이나 분진을 일으키는 공장과 공사장에 대한 규제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소 방법으로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류를 유로 5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차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의무 장착이 필요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어려울 듯합니다. 오늘부터 카오산 로드 등 유흥 지역의 영업시간이 새벽 4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방콕시는 카오산 로드의 유흥업소들에 대한 화재 예방 시설을 점검하고 대피로가 적절하게 확보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 활동과 미성년자의 음주 예방 활동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일 오후 방콕시의 대기오염 농도는 평균 35.5 마이크로그램으로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22.9에서 55.1 마이크로그램이 측정되었는데 웡통난과 빠투만, 짜뜨짝과 아끄라바, 톰부리와 크롱산, 방스와 낚시, 당나와 딸린 찬지역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당국은 17일까지 대기 정체로 오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시민들과 여행자들에게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일 정오 무렵의 파타야지 대기오염 농도도 평균 23.99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측정된 값은 25.1에서 37.5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야외 활동 시 기침이나 호흡곤란, 눈에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정부관보에는 15일부터 방콕과 푸켓, 촌부리와 치앙마이, 꼬사무이의 지정 유흥구역 내 술집 등의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들 지역 외에도 호텔법에 따라 전국은 호텔 내 유흥시설도 새벽 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전국의 모든 술집에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유흥업소 출입 시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사회부와 경찰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싸구려 상품을 배송한 25세 남성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주로 SNS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한 달간 8,000개 상품을 보냈으며 80만 바 이상을 사취했다고 합니다. 방콕 깐나야오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된 27세 여성은 도박 사이트 광고를 위해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또 가짜 앱을 유포해 은행 계좌에 돈을 털어간 일당 26명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는데 이들이 3개월간 사취한 돈은 1,200만 바트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무사콘 끄라툰벤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서로 총까지 발포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당국이 지역에 대한 검색을 벌여
25세 남성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15일 방콕 파운 요팅 거리에 세워져 있던 마지막 전신주가 철거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방콕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는 전력선 지중화 공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 것은 내무부의 10대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올해 태국의 뉴스 부문 인기 검색어 1위는 2023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2위는 까오클라이다, 3위는 선거관리위원회, 4위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록이었습니다. 인물 검색으로는 1위가 피타 까오클라이당 전 대표, 4위가 세타 타위신 총리였습니다. 전국의 관광명소 검색어 순위는 1위 방콕, 2위 꼬끄라단, 3위 촌부리, 4위 후아인과 차암, 5위 깐짜나부리였습니다. 외국 여행지 순위는 대만이 1위, 이어서 홍콩과 일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였으며 콘서트 검색 순위는 1위 블랙핑크, 4위 뱀뱀 콘서트였습니다. 중국 차가 무섭게 일본 차를 따라잡자 혼다 자동차가 내년 초에 태국에서 생산된 100% 전기 SUV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SUV 차량은 12월 초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빠친도리 지방의 로자나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혼다 측은 2030년까지 이 차량을 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방콕 모치터미널 주차장에 4일간 오토바이를 주차했는데 1,500바트 주차료가 부과되었다는 남성의 사연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이곳의 주차료는 예약 시 24시간에 150밭, 한날 정액 요금은 1,000밭이지만 남성에게는 1,480밭의 주차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업체는 남성에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간당 주차료가 부과된다고만 설명했다고 합니다. 태국 에너지 음료인 레드불을 생산 판매하는 TCP그룹은 중국 남서부 수촨성에 연간 14억 4천만 개의 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약 20억 위안, 100억 밭을 투자해 167나이의 면적의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푸억타이당 전략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총리 고문인 피차이 씨는 태국이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만 태국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태국 경제 수치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내년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과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포드사는 태국에서 포드레인저와 레인저랩터 픽업 트럭을 생산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포드사는 1,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태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태양전지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연간 5,72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자오프라야 강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아이콘시암은 올해도 85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들여 카운트다운 행사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세계적인 스타 아티스트를 초청하고 5만 발의 폭죽과 2,000대의 드론을 투입하는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해 세계 카운트다운 명소 5위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14일 푸켓 빠똥경찰과 구조대는 건물 위층에서 추락한 외국인 남성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별다른 부상이 없어 병원 이송을 거부했는데 국적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푸켓 빠똥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7세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8일 호텔 앞에 세워둔 62세의 뉴질랜드 남성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짐 칸에는 금반지와 고급 시계 등 약 100만 바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있었는데 경찰이 일주일 만에 체포하고 오토바이와 귀중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콕 방쿤티안 지역의 주유소 내 편의점에 들어가 9,000바트를 빼앗아 도주한 26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직후 감옥에 가고 싶어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깔라신 경찰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28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집에서는 권총 17정과 소총 7정 등 총 30정의 총기와 실탄 2,342발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합니다. 검거된 남성은 SNS 페이지에 자신의 총을 자랑하는 사진과 게시물을 올렸다가 검거되었는데 총기 소지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총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땅 메소 지역 국경 순찰 때는 미입국한 중국인 2명을 태우고 가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2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여권도 없이 미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량을 운전하던 태국인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넝카이 타보 지역의 마을에는 올해 초 마을 도로 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멘트 도로가 기존의 도로보다 15cm 높게 만들어져 차량들이 모르고 주행하다가 튕겨져 오르면서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넝카이 이민국은 마약이 든 소포를 호주로 발송한 39세 베트남 여성을 국경 검문소에서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소포를 2차례 호주로 발송했는데 당국이 신원을 파악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소비세국과 경찰은 밀수남배를 유통시키고 있던 20세 남성을 톰부리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트럭 안에 실려있던 밀수남배 6,790갑과 트럭을 몰수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수배된 남성을 꼬사무이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011년 11월 공범과 함께 드랏 지방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며 2012년에도 나콘사원에서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태국 각지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12년 만에 꼬사무이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태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전자담배를 온라인으로 유통시키고 있던 32세 남성을 방콕 팔람삼도로변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머물던 방에서는 약 7만 개의 전자담배가 발견되어 몰수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횡령과 절도 혐의로 수배된 40대 부부를 방콕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부부는 짠타부리 카오키차쿠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3년간 2,400만 bat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